이 시기 수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추가적인 관절염과 십자인대 손상 등으로 더 큰 수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오늘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 외과 수의사가 알려드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외과 수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수술을 과연 언제 해야 되는지, 또 그 질환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가장 관심이 많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의 본캐인 외과 원장일이 바빠지면서 깨알 정보 컨텐츠 업로드가 적었는데요. 앞으로 본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탈구에 대한 저의 영상만 봐도 조회수가 높고, 그만큼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도 많아 수술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술을 권하지 않는 강아지도 있고,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강아지가 어떤 단계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슬개골 탈구는 말 그대로 슬개골이 탈구되는 질환입니다. 슬개골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슬개골은 우리말로 무릎뼈입니다. 따라서 무릎뼈 탈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슬개골 탈구라는 용어로 부르기 때문에 오늘은 슬개골 탈구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앞다리 슬개골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람에게도 있는 이 슬개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뼈이기 때문에 앞다리가 아니고 뒷다리에만 있는 뼈이고, 따라서 뒷다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슬개골 탈구는 뒷다리 절룩거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보실 때 강아지가 뒷다리 절룩거림으로 내원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가장 먼저 슬개골 탈구를 떠올릴 만큼 정말 많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소형견, 대형견, 고양이 가릴 것 없이 나타나고, 소형견에서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내측, 외측, 양측성 탈구가 있으며 가장 흔한 것은 슬개골이 몸 안쪽으로 빠지는 내측 슬개골 탈구입니다. 슬개골 탈구에 영향을 받는 가장 흔한 품종으로는 포메라니안, 푸들, 말티즈,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비숑, 시츄, 프렌치 불독, 라사 압소, 카발리에 킹찰 스파니엘, 퍼그, 불독, 잭러셀 테리어 등으로 국내 가장 흔한 소형견 품종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품종을 반려 중이시라면 꼭 동물병원에서 신체 검사로 슬개골 탈구 유무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으시면 보호자분들이 관리를 잘 못해줘서 그렇다고 낙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선천성, 발달성입니다. 다리 모형을 보여드리면 여기 위쪽은 대퇴골, 사람으로 비교하면 허벅지 쪽이 되고요. 아래쪽 요 뼈가 경골, 사람으로는 종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무릎, 가운데 쪽 여기가 무릎이거든요. 인대 안쪽으로 만져지는 요 뼈가 이제 슬개골입니다. 이렇게 요 작은 뼈가 이제 슬개골입니다. 이 슬개골 뼈는 대퇴골의 활차구라고 하는 요 고랑, 온폭패인 고랑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르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걸을 때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슬개골이 빠지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뼈와 요 인대만 보이지만 이 앞엔 근육도 있겠죠. 대퇴골의 위쪽에서 이 경골에 이르는 이 일자 정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정렬이 맞지 않는 원인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위쪽 대퇴골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아래쪽 경골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 슬개골 뼈가 올라가는 요 활차구 고랑, 이 고랑이 얕으면 슬개골이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빠지게 됩니다. 특히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이 활차구가 얕은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적인 활차구도 어릴 때는 얕은 상태이다가 슬개골이 올라가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눌러주게 되면 깊어지게 되는데, 너무 활차구가 얕다 보면은 얘가 올라가지 못하고 잘 이렇게 톡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면서 더 활차구가 깊어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릴 때 탈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선천적인 정렬의 문제이자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발달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앞서 이유보다는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외상성 사고로 인해 무릎의 충격으로 관절낭, 근막,
인대 등이 손상되면서 슬개골이 탈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 진단은 사실 신체 검사로 가능합니다. 탈구가 없다면 이 슬개골이 전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1기는 병원에서 신체 검사로 이 슬개골을 탈구시켰을 때 탈구가 이렇게 가능하고 손을 떼면 바로 이렇게 정상 위치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걷다가 슬개골이 탈구되진 않습니다. 이때는 강아지가 증상이 전혀 없을 때예요. 2기는 강아지가 걷다가 간헐적으로 이 슬개골이 한 번씩 빠지는 단계입니다. 병원에 가장 많이 데려오는 시기로 이때는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강아지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주 탈구되기 때문에 걸을 때 쩔룩쩔룩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탈구가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 슬개골 뼈와 이 활차구 안쪽 면이 뼈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기는 슬개골이 탈구되어 있고 인위적으로 넣어줄 수는 있지만 곧 빠지는 단계입니다. 슬개골이 주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실제 슬개골이 빠지면서 느껴지는 통증 자체는 2기보다는 적을 수 있고요. 보호자님들이 이때는 그냥 이게 잘 걷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빠진 채로 그냥 걷는다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런 경골의 변위, 경골이 틀어지거나 근육이나 인대 배열이 틀어지는 증상은 점차 심해져서 다리 걷는 모습이 점차 이상하게 바뀌곤 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신체 검사로 넣어주면은 들어는 가요. 근데 떼면은 톡 하고 다시 빠집니다. 4기는 슬개골이 탈구되어 있고 이때 인위적으로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4기 정도가 되면은 빠져 있고 이미 변형도 굉장히 심한 상태가 많습니다.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슬개골 탈구에 대한 평가는 제가 신체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엑스레이는 왜 찍을까요? 엑스레이는 고관절과 같은 다른 뒷다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절염 유무나 대퇴골과 경골의 변위된 정도, 틀어진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슬개골 탈구 수술 도대체 언제 해야 될까요? 먼저 1기에서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1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고요. 실제 신체 검사에서는 빠지지만 곧 다시 제자리로 환납되게 됩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예방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3기와 4기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술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 수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추가적인 관절염과 십자인대 손상 등으로 더 큰 수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기가 참 애매한데요. 2기에서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탈구되는 정도와 통증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절룩거림의 빈도가 많아지거나 한번 발생했을 때 너무 아파한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권장되고요. 그러지 않고 아주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볼 정도로 빠지는 게 적고 통증이 적다면 수술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수술하면 다 괜찮아지나요? 재탈구되진 않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수술하면 괜찮아집니다. 숙련된 외과 수의사가 수술했을 경우 예후는 매우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재탈구입니다. 슬개골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포메라니안을 대상으로 한 내측 슬개골 탈구 교정 수술에서 2기에서는 100% 성공, 3기에서는 11%가 재탈구, 4기에서는 무려 36%가 재탈구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외과 수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재탈구율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논문을 보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빨리 수술하는 것이 훨씬 재탈구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진행이 되는 것을 더 기다리지 않고 빨리 수술해 주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보호자분들은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요? 수술을 했으니 수루 4에서 8주간은 적절한 운동 제한이 필요합니다. 아파하는 경우엔 병원에서 진통제를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요. 적절한 관절 운동을 통해 재활을 돕고 체중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과 수의사가 알려드린 첫 번째 시간 슬개골 탈구 수술이었습니다. 다른 궁금한 수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